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보 A 플레이봇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수업 내용 프린트 10페이지 보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분석이고요. 동그라미 A번. 그림을 보시면 로봇은 어떤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허들을 넘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고요. 이 허들을 총 1번, 2번, 3번, 4번 뛰어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B번입니다. 허들을 넘는 행동에 우리가 이름을 붙여줬어요. 기억하시죠? 그 이름을 동그라미 기억에 적으시면 됩니다. 아래 박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첫 번째 줄에 있는 슬래시 2개 그어진 거 보시고 이게 주석이구나 라는 거 다 아시겠죠? 그 다음 새로운 명령어를 여기서 만드나 보다, 점프를 만드는 공간이야 라고 메모가 되어 있네요. 두 번째 줄에 있는 점프라고 하는 함수 이름을 미리 정해 놨고요. 이걸 동그라미 기억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플레이봇으로 이동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브 한 번당 화살표 1개를 그렸고요. 그것을 보고 규칙성을 찾아봤습니다. 이걸 이렇게 두 조각, 총 두 부분으로 나눠서 코딩을 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선생님은 4조각을 내서요. 4개의 화살표를 하나의 세트로 묶어서 이걸 점프라는 이름으로 코딩을 했습니다. 코드를 같이 해석해 볼게요. 하나의 수학 문제를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듯이 프로그래머마다 코딩하는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과 똑같이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남이 코드를 어떻게 짰는지 살펴보고요. 그것을 해석해 보는 것도 코딩 실력을 키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자, 코드를 보시면 점프라는 함수를 정의했고요. 그 정의한 함수를 4번을 호출했습니다. 해석되시죠? 왜냐하면 허들을, 점프를 4번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점프 안에 보시면 우회전이 반복됐기 때문에 선생님은 turn right라는 함수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함수의 위치는 맨 위에 두시는 게 본격적으로 코드를 해석하기 전에 이런 함수를 사용한 코드구나를 한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펑션은 위쪽에 두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리핏으로 묶을 수 있는 부분들은 묶어서 코드 수를 줄여봤습니다. 자, 점프 함수 정의는 화살표 4개만 코딩하시면 되죠.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코드의 핵심은 바로 12번 줄 turn left가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자, 첫 번째 화살표 가기 위해서 move 한번, 그 다음 로봇 입장에서 왼쪽으로 회전해야 위로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turn left로 방향을 한번 틀어줬고요. 두 번째 화살표 갑니다. move. 세 번째 화살표 방향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회전해야 되니까 turn right 함수 호출.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세 번째 화살표 가겠습니다. 그래서 move. 마지막 4번째 화살표 방향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회전해야 하니까 turn right 호출. 4번째 화살표 마지막 가겠습니다. move. 자, 대부분 여기까지 코딩하시고 오류가 나서 많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실행시키지 않고는 아마 오류를 한 번에 찾아낸 친구는 많지 않을 거예요. 11번 줄까지만 코딩을 했을 때 왜 오류가 나는지 선생님이 이 점프 요 부분만 떼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프 안쪽에 turn left만 빼고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F2 실행. 자, 어때요? 오류 없이 점프를 한번 호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로봇은 이렇게 아랫방향을 본 상태에서 3,1까지 오겠죠. 그런데 두 번째 점프를 호출한다고 생각하고 4번 줄부터 11번 줄까지 그대로 복사해서 선생님이 붙여볼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실행 F2. 자, 그랬더니 어때요? 오류가 떴고요. 이 오류 때문에 코드가 보이지 않으니까 일단 확인.
자, 로봇이 아랫방향을 본 상태에서 11번 줄에서 다시 또 무브하라고 하니까 로봇 입장에선 어떻겠어요? 땅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갈 수 없다, 무브할 수 없다라고 오류가 나는 겁니다. 점프와 점프 사이에, 즉 10번과 11번 줄 사이에다가 다음 점프 12번 줄을 만나도 동작이 꼬이지 않도록 방향까지 고려해서 여기에 반드시 turn left를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류가 많이 났을 겁니다. 자, 화살표 4개뿐만 아니라 방향까지 한 세트로 11번 줄까지 한 세트를 잘 만들어 주셔야 오류가 나지 않고요. 11번 줄에 turn left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자, 마지막 turn left 아래도 한번 선생님이 복사해서 붙이고요. 이번에는 오류가 나지 않는지 살짝 줄여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F2 어때요? turn left 코딩 했더니 오류 없이 잘 가고 있어요. 아무리 복사해서 붙여도 이번에는 오류 나지 않을 겁니다. 뭘 틀렸을까? 여기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셨을 텐데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하나 설명드리려고 해요.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개념을 잘 잡고 넘어가야 앞으로 코딩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1.5리터짜리 콜라가 놓여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시원하게 한 잔 마시고 싶으시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컵에 얼음을 넣고 콸콸콸 따라서 마시겠죠? 뭘 이런 걸 질문하냐고 묻고 싶으시죠? 여기서 컵의 역할을 하는 아이를 변수라고 칭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컴퓨터 내부에 흐르는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데이터를 담을 컵 또는 상자가 필요한데 이걸 변수라고 하고요. 이 변수의 가장 큰 특징은 데이터가 수시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는 수, 줄여서 변수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다시 앞에 컵을 또 넣을게요. 방금 콜라를 한 잔 마셨는데 갈증이 해소가 안 돼서 우유 한 잔을 또 마실 거거든요. 자, 마시던 콜라를 버렸고요. 이미지처럼 우유를 따랐습니다. 변수의 데이터는 콜라에서 우유로 변한 거고요. 가장 최신의 데이터인 우유가 컵에 남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컵에는, 즉 변수에는 항상 최신의 데이터만 존재하게 되고요. 자, 학습지 11페이지로 가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학습지 11페이지 1번 변수와 연산자입니다. 콜라에서 우유, 우유에서 주스 등으로 수시로 변하는 데이터를 담는 공간을 뭐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맞습니다. 변하는 수, 변수. 그래서 기억에 변수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컴퓨터한테 나 변수 하나만 만들려고 하는데 메모리 좀 써도 될까? 라고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컴퓨터의 메모리를 구분짓기 위해서 그래요. 그럼 허락은 어떻게 구하느냐? 변수에 이름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코딩하실 때 데이터는 크게 숫자와 문자로 구분된다는 거 일단 알아두시고요. 하나 더, 이 데이터를 처리할 때 함께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걸 연산자, 오퍼레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에는 오퍼레이터, 즉 연산자라고 써두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은 별도장 받으실 필요 없네요.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